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 학문의 9단계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7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쭉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7번째로 오게 되니까 그동안에 배운 거 혹시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한번 우리가 했던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 강의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표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를 우리가 머릿속에 입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하지만 정보를 입수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정보가 입수된 것이 머릿속에서 고도화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100개 이렇게 전화번호를 그냥 쭉 적어놓은 것과 어느 날 시간을 내서 김 씨, 이 씨, 최 씨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100개는 서로 가치가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가치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왔더라도 그것을 다시 재배열시키면은요, 큰 지식의 그 가치의 변화가 와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머리에 정보를 많이 집어넣고 또 그것을 머릿속에서 고도화했다 하더라도 그걸 잘 바깥으로 표출 못하면 그것이 지식의 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는 건 많은데요, 그걸 잘 표출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표출하더라도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무리 좋은 내가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힘으로 발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힘들은 첫 번째 정보를 잘 입수하고 머릿속에서 고도하고 그걸 잘 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제 9개 단계 쭉 훈련들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잘 표출할 것인가, 나타낼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보 표출 단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 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소설도 쓰고 시도 써서 잘 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표출하는 방법은요, 글뿐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잘 그림과 어떤 그림표를 만들어 가지고 표출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처음부터 골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식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수학에서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요, 훨씬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알기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주 어려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학적인 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주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겁먹고 야, 이건 이제 오늘 큰일 났구나, 오늘 이제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쉽게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내적인 그 지식들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또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석우화에서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거위가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건 먹이를 주면은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황금알 하나씩 놓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낳다 보니까 야, 이럴 일이 아니라 그냥 배를 촥 재면은 그 안에 알이 많을 거니까 한꺼번에 먹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오리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위를 잡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알이 나온 게 아니라요, 실제로 황금알이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거위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놓쳤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거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몇 마리가 있냐면요, 3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실 마음 있어요? 네. 우리 집에 이제 거위 한 마리가 이제 제가 그냥 A라는 거위라 그럽시다. 이 거위가 있는데요, 이 거위는요 아주 신기해요. 사과를 먹으면 황금알을 낳거든요. 근데 어떻게 낳냐면요, 사과를 하나를 먹이잖아요, 저녁에. 그러면은 아침에 황금알을 하나 낳아요. 그런데 2개를 먹이면은
두 알을 낳아요. 세 개를 먹이면은 세 알을 낳아요. 이제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 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 거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어떤 B라고 한번 표현하죠. 그거는요, 저녁에 먹이를 하나 주면요, 그 다음날 아침 황금알을 하나 낳아요. 똑같은 애, 그렇죠? 그런데 두 개를 주면요, 그 다음날 몇 개를 낳냐면요, 몇 개를 낳는지 아세요? 네 개를 낳는 거예요. 세 개를 먹이면요, 6개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 번째 거위가 또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 먹이면요, 하나 낳아요. 근데 두 개 먹이면은 네 개 낳아요. 근데 세 개 먹이면 9개 낳는 거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제가 거의 세 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말로 우리 거위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요. 그럼 이런 생각 들잖아요. C라는 거위는 그러면은 5개 먹이면 몇 개 납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또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 먹이면은 하나 낳고, 둘 먹이면 4개 낳고, 셋 먹이면 9개 낳고, 또 4개 먹이면 16개 낳고, 뭐 5개 먹으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하나 설명하는데 말로 하려면은요, 들으면은 이해는 쉽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놨냐면 다른 말을 생각해낸 거예요. 아주 간편하게 이걸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들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Y equal X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Y equal EX Y equal X 자승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X는 먹이, 우리가 뭐 먹이를 이제 사과면 사과, 과일이라 그럽시다. 사과라 그러고, Y는 황금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 먹이면 몇 개 나요? Y 꼴 X니까 하나. 둘 먹이면 몇 개 나요? 둘. 3개 먹이니까 몇 개 나요? 셋. 그럼 10개 먹이면 몇 개 날까요? 10개 알잖아요. 두 번째는요, Y 꼴 E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 먹이면 EX니까 몇 개 나요? 2개. 2개 먹으면 2 곱하기 2니까 4개. 3개 먹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6개요. 만약에 9개 먹이면 몇 개 날까요? 18개. 그냥 하시잖아요. 세 번째는니까 Y 꼴 X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 먹이면 1의 자수니까 하나. 2개 먹으면 2의 자수니까 넷. 3개 먹으면 3의 자수니까 3, 3은 9, 9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요. 5개 먹으면 뭘까요? 5 곱하기 5니까 25개 나잖아요. 그럼 9개 먹으면 몇 개 날 걸 알아요. 9 곱하기 9니까 81개 날 줄 알잖아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글씨를 보면, 이런 그림을 보면, 이런 그 수식을 보면요. 너무나 골치 아픈 거였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사물이 이런 어떤 일이 생기는 내가 여러 가지 서술적 언어, 언어는 3가지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적 언어예요. 서술적 언어는 내가 설명한 거예요. 우리 집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요. 그 거위는요, 먹이를 하나 먹이면은 그 다음날 하나 낳고, 둘 먹이면은 둘 낳고, 셋 먹이면 셋 낳고, 10개 먹으면 10 낳고, 이렇게 쭉 길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언어예요? 서술적 언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편리하고 이해가 쉽지만 어떤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거위 얘기하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 거위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무슨 언어로 바뀌었냐면요. 수학적 언어로 바뀌었어요. 수학적 언어는 이런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매우 간편해졌다는 걸 알잖아요. 너무너무 간편해졌잖아요. 아까 길게 얘기한 걸 뭐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Y 걸 X.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집에 거위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Y 걸 EX. 그럼 우리 집에 거위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Y 걸 X 자승. 그럼 우리 집에 거위 얘기는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학이라는 거는 어려운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말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거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하나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술적 언어, 수학적 제가 뭐라고 표현해서 뒤에 언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지식들을 표출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학은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피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연 세계를 잘 표출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희 옆집에요. 그 집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그 집 거위 얘기해 볼게요. 그 집 거위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위예요. 그 집 거위는요, 먹이를 저녁에 하나 주잖아요. 그럼 안 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10개를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몇 개 나냐면 하나 나.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100개를 먹이면 몇 개 나는데 2개 나. 1000개를 먹이면 3개 나요. 그런 거위 있어요. 그 거위는 어떻게 돼요? 잡아먹는 게 나. 그런 걸 잡아먹는 게 나은데, 어쨌든 뭐 잡아먹는 건 나중 문제고, 그런 거위도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편리하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수학은 언어니까요, 언어는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학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스쿨 그럼 되잖아요. 그럼 언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하나 낳고 둘 먹으면 둘 낳고는 y 걸 x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하나 먹이면 안 낳고 10개 먹으면 겨우 하나 낳고 100개 먹으면 2개 낳고 1000개 먹으면 3개 낳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려면 그런 말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필요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스쿨이 학교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요, 로그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로그. 수학에서 y 걸 로그 x 이런 거 본 기억은 나죠? 어떻게 풀어본지 모르지만 이것도 만들어낸 말이에요. 봅시다. 로그 2를 놓으면요, 여기에 먹이를 하나 놨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0이 되는 거예요. 로그 10이 되면요, 이게 몇 개씩 되는지 아세요? 1이 돼요. 100이 되면 2가 되고요. 1000이 되면 3이 돼요. 그러니까 y 걸 로그 x는 무슨 얘기냐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아까처럼 하나 먹으면 안 낳고 10개 먹으면 하나 낳고 100개 먹으면 2개 낳고 1000개 먹으면 3개 낳는 거위,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주는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이런 거를 못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스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 주면 돼요? 이 스쿨은 학교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스쿨 그러고요,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라는 거 금방 알까요? 아이들이 가면 운동장인가 뭐 수영장인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갔는데 이렇게 모여서 어쨌든 뭘 하는데야 그러면은 모여서 한다 그러면 볼링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근데 거기 선생님도 계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인가 하지만 어떻게 희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요, 그걸 그대로 정확하게 배우면은 모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워요? 희미하게 배우잖아요. 우린 수학을 단듯이 뭐만 해요? 문제 풀고 계산하는 거로만 알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땅 가진 거는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이 다음에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땅이요, 좋은 땅도 못 가졌어요. 보통 이렇게 된 땅이면은 좋은 땅이잖아요. 그럼 이게 몇 평인지 알죠? 가로 세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몇 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껏 가진 땅이요, 이렇게 생긴 땅을 가졌어요. 그럼 이거 몇 평인지 잴 수 있을까요? 못 잴까요? 이거 잴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정확하게 못 잽니다. 어떻게 재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요,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몇 평이라는 게 나와요. 삼각형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뭐 이해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원으로 생겼으면은 뭐 그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 나온다는 공식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땅의 면적을 내는 건요 없어요. 근데 팔긴 팔아야 되잖아요. 몇 평인지 알아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못 팔잖아요. 평수를 모르니까요. 대충 쳐서 팔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수학적인 표출 능력 있는 사람은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봅시다. 어떤 것만 있으면 되냐면요. 1m 되는 이런 판 조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어떡하냐면요. 이 판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판을 대요.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네. 여기도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아가요.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판을 다 놨더니 이게 뭐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쭉 놔봅시다. 다 놨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쭉 해서 놨더니 150개의 판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못 놓은 데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못 놓은 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50개니까 판이 1m니까 요게 1m 자승이에요. 그러니까 150m 자승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땅은. 크죠. 못 잰 데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뭐는 알 수 있냐면요. 150m 자승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에는 팔 수 있어요. 요 평수에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이 비었으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그런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냐면요. 요거를요, 반으로 쪼개요. 1m, 그러니까 1m에다가 0.5m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그럼 이제 작아졌죠? 네. 작아졌으면 이걸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두 조각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작은 거를 했더니 작으니까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320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1 곱하기 0.5니까 0.5란 말이에요. 반 0.5. 그럼 320개니까 전부 뭐예요? 160m 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요만큼은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지금은? 비어있죠. 하지만 아까보다는 작게 하니까는 면적이 더 정확해, 안 정확해요? 이 원리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제 160m 자승까지 했으면은 더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수학적인 이런 머리가 있으니까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더 조그맣게 쪼개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세보면 또 어떻게 돼요? 더 가깝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작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작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이상한 땅의 넓이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이게 수학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다가요, 땅 사는 사람이 어떨까요? 가. 나 그렇게 복잡한 땅이면 안 사고, 네모난 땅 사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Y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봤던 그런 그 수학 절본, 인티그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fx, dx.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건요, 뭐라 부르냐면요. 수학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미분, 적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이거는 학생들이 이것만 나오면 골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어떤 넓이가 있고 그랬을 때요. 미분이라는 건 뜻이 뭘까요? 작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작게 잘라서 이걸 쭉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미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분은요. 적한다는 건 모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넓이는 요 땅이 있는데 dx라는 건 작게 자르라는 거예요. 작게 잘라서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모은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넓이는 이 전체 넓이는 요 땅의 형태가 있는데 그걸 작게 자른 것들을 다 놔서 모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요. 제가 이 미분적분 얘기를 하고 이 땅 얘기 하려고 지금 뭐 몇 분 시간을 많이 써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몇 분 만에 끝나요. 1분도 안 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미분적분을 못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갖고 있는 진짜 뜻을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그러니까 수학도요. 뭐예요?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수학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인간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표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수학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걸 표출하는 가장 고도의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술적 언어. 이게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글을 표현할까. 하지만 오늘 이걸 확 뛰어넘어서 한 인간이 무슨 능력도 가져요. 수학적 언어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안 도움이 되는데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게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뭐 하는 데만 써왔냐면 시험 보는 도구로만 써왔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실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수학에 대한 공부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상당히 많은 재미있는 그 일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수학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y = x 플러스 1 이런 식을 본 적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황금알을 낳는 거의 얘기 시리즈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날요, 내가 알기에는 이 거위가 하나 먹이면은, 먹이 하나를 먹이면 하나 낳고, 둘 먹이면 둘 낳고, 셋 먹이면 셋 낳는 거위인지 알고 여태까지 키워왔어요. 근데 어느 날요, 저녁에 먹이를 하나 먹였고, 그 다음날 황금알을 가서 꺼내려고 딱 봤더니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게 거위가 만변했나 보다. 하나 먹으면 둘 먹이는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요, 2개를 먹였어요. 그러면 한 4 정도 나야 되잖아요. 근데 3개가 있어. 3개를 먹었더니 4개가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한 거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저녁에 옛날에 황금알을 가져오다가 모르고 하나 떨어뜨려 놓고 온 경우에 그렇죠. 하나가 미리 떨어뜨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 거위는 하나 난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 하나였기 때문에 몇 개를 보이는 거예요. 2개. 2개 먹어서 2개 났는데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몇 개 나는 거예요. 3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y =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먹였는데 몇 개 났어요? 1 플러스 1이니까 2개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2개 먹였는데 3개처럼 보이잖아요. 4개 먹었는데 5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y = x 플러스 1이 우리는 무슨 아이고 저는 골치 아픈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은 자연 세계에 엄청난 일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E = mc 자승이라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자탄이 생겼어요. 이 E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알잖아요. 우리가 쓴 수많은 에너지가 mc의 자승인데요. 이건 뭐냐면 m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의 무게, 이런 물질이 있으면 무게란 말이에요. 이런 무게. 그 다음에 c는요 빛의 속도예요.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들어오죠. 엄청나게 빠르죠. 엄청나게 빠른 걸 자승을 했어요. 그럼 클까요? 작을까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C의 자승은요. 근데 모든 에너지는요. 이런 분필이 있잖아요. 이 분필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만약 1g이라면 1g 곱하기 C의 자승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에너지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도 자연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이게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요거 하나가요. 그러면은 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인슈타인이 그걸 알고 그거를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걸 나오게 했어요. 그게 무슨 폭탄일까요? 원자 폭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원자연구소에서 제가 해결료 개발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해 왔거든요. 제가 이런 교육하니까 전 교육학자인지 알지만 저는 원자력을 전공해서 재료공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이런 해결료가 요 정도 되는데 펠렛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의 그 해결료를 구축하면요, 한 가정이 한 10개월 쓸 에너지가 그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강력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모른다면 여기서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식 하나가 인류의 사회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요,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어가 서술적 언어가 있고 무슨 언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학적 언어가 있어요. 그럼 요 가운데 또 무슨 언어가 하나가 더 있냐면요, 이제 그래픽 언어. 요즘 그래픽 그런 말 쓰죠. 그래픽이라는 건 그림이나 표로 나타난 거죠. 그런 어떤 도식화된 언어가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요, y 꼴 x 이거를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를 먹이면 하나 낳고, 둘을 먹이면 둘 낳고, 셋 먹이면 셋을 낳고, 이렇게 여기 x, y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y 꼴 x를 쓴 것보다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야, 계속 먹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계속 많이 나오겠구나, 그렇죠? 하지만 너무 먹이지 마세요. 배가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y 꼴 x 자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건 뭐냐면요, 야, 조금만 더 먹이면 그냥 확 느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아끼지 말고 먹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여야 된다고, 그렇죠? 5개 먹이면 25개 나니까 4개 먹이고, 야, 아깝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훨씬 어떤 사물을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요,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말로 하는 방법. 두 번째 뭐예요?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어떤 걸 가져야 돼요? 식으로 표시하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완벽하게 자기의 갖고 있는 에너지를 표출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제 수학적 언어는 설명드렸고, 서술적 언어는 과거에 설명드렸고, 이제 제가 도식화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걸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학문의 9단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전체 주제는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차원 전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요, 그냥 말로 하고 이렇게 칠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5차원 전면 교육을 아주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것이 훨씬 더 잘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해볼게요. 5차원 전면 교육은 뭘 하자는 거냐면요, 그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사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성공시켜야 돼요, 실패시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그거는 한 인간을요, 다면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면적으로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요, 한 가지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면적으로 5가지를 교육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5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5차원 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5차원 교육. 그 5가지가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지력이에요. 지력. 지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학교 가서 시험 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문제도 있을 때 거기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얘기예요. 지력이라는 건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돼요. 왜냐면요, 매 거짓말만 쫓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실패해요. 그런데 아무리 참을 갖고 싶더라도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거짓말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력을 공부하고 지금 학문의 9단계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심력을 가져야 돼요. 심력을요. 심력은 뭐냐면요, 나한테 들어온 지식을요, 내면화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지식의 내면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지식의 내면화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 존경스럽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어때요? 딴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들이 진실한 말이 나한테 있더라도 그것이 내 속에서 내게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내게 되냔 말이에요.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심력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을 알고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각오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나는 민족을 위해서 산다, 이웃을 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자기 거 한 번도 내는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오진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은 어눌하게 할지 몰라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털어서요. 그거를 정말 굶어 죽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실행하려고 마음먹는다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행도 어떻게 돼? 훈련한 사람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여기 들었겠지만 $1만 보내도요. 한 달을 먹고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깝게는 우리 이북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요. 야, 안 됐다 그러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1,000원, 10,000원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쓰고 연습하는 사람이 정말 이웃을 돕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10,000원씩 내요? 안 내신다 그러면 그건 말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단 10,000원이 클 수도 있지만요. 한 생명을 살린다 그러면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승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관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진 거를 가치 있는 곳에다 투입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요. 1억 원씩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은 데 투입해서 좋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때려 먹어가지고 남도 해치고 자기도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디다가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요.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뭐가 있으면은 일단 누구를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자기 챙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진 거 있으면 일단 누구부터 생각할까요?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게만 살면 동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적어도 나를 챙기는 것이 내 마음에 오는 거지만 어떻게 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남하고 나누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바른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사람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과 공동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가족도 우리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끼리 원수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가족끼리 원수가 돼 있는, 원수라고 표현하면 너무 강하지만 그럴 정도로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친척 간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큰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돈 몇 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 한 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확 비워가지고요. 너무너무 원망스럽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을 승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000원 전면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요. 그냥 말로 쭉 풀어 쓴 거 하고 이렇게 표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 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같아 틀려요.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공부를 막 해서 노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고요. 내 머릿속에 이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힘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이젠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길러야 돼요? 그렇게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이 시대는 표출하는 것이 진짜 힘이에요. 요즘 홍보, 광고 얼마나 중요해요. 기업도요, 돈 번 것 중에 엄청난 양을 어디다 해요? 홍보에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홍보를 하더라도 무슨 홍보를 했냐면요, 물건 홍보를 했어요. 요즘은 이미지 홍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떠냐면 회사의 물건 홍보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고 사장부터 쭉 나와가지고 뭐 돈 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미지를 표출하면요,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신용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물건에 대한 것을 광고 안 하더라도 물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의 힘을 통해서 어떤 상표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회사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주 대기업의 마크가 탁 붙으면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마크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도 속을 뜯어봤어요, 못 뜯어봤어요? 못 뜯어봤는데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겉에 보인 이미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물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적인 파워예요. 얼만큼 표출해 놨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표출을 잘못하면요,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를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도 못 알아주는 녀석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요, 말로 표출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도 표출해야 돼요. 글로 표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요즘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할 줄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할 줄 알면요,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잘 보내야 돼요. 거기다 어떻게 보내냐면, 야, 너 공부 안 하고 어디 쏟아라며, 이렇게 표출해버리면은 할 공부도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래도 안 할 건데, 난 너 믿는다. 네가 지금 이렇게 놀고 그러는 거는 다음을 준비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건 우리 엄마는 너무 믿고 너에 대한 자랑스럽다. 진짜 자랑스럽잖아요. 그걸 표출해 주면요, 그 지적인 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출의 기술들을 익혀야 돼요. 표출하는 기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쉬워야 돼요.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거죠. 인생살이에 있어서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과거의 성현들 어떻게 이러면요, 중간에 그만둬요. 그죠? 쉽게 하고, 그러고 간결하고, 그러면서 뭘 건드려야 돼요? 본질과 핵심을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수학적 언어가요, 아까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세요? 그거는요,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동의 안 할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만 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해 왔지만 Y 꼴 X가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하나 먹으면 하나 낳고, 둘 먹으면 둘 낳고, 셋 먹으면 셋 낳는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수학적 언어는 첫 번째 간편하면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쉽잖아요. 그러면서 본질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건드린다는 게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매일 들어보면은 전부 변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의 얘기를 할 때도요, 본질은 뭐냐면요, 그 아이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본질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야단칠 때요, 본질 아닌 거 갖고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옷 한 벌이 입는다고 야단치잖아요. 근데 옷 한 벌이 입으면 야단 맞아야 돼요. 하지만 그 옷 잘 입히려고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고 그 마음을 썩게 한다면은 그게 잘한 걸까요? 못할 거예요? 어떤 때는 옷이 지저분해지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본질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수학적 언어의 핵심은 본질을 잡았다는 거군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요소를 표현하는데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쉬워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간결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서 본질과 핵심을 잡아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글로만 표현하고 말로만 표현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그림 한 장으로 보내세요.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 마음이 담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수학적 언어도 사용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아이들한테요. 수학 얘기는 잘 못할 거지만 한국말을 낳는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눈이 떠요. 이게 바로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함수라는 거 많이 들었죠? 함수는 함이 상자 함자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얘기가 수학에서 함수만 이해하면 수학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말을 낳는 거위를 얘기할 때 y = x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거위에 대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걸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자에다가 넣으면은 모든 게 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함수라는 개념만 이해하면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함수에 대한 얘기를 완벽하게 설명한 겁니다. 사실 저거만 이해하면 수학적인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씩 익혀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표현하고 지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세요. 여태까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시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인 힘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제가 조금 질문을 이제 좀 바꿔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궁금하다 그런 것도 있으면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강의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계산력은 뛰어난데 응용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응용력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지금 이제 아까 계산력과 응용력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한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학적 언어는 아까 본 대로 y = x + 1 이런 식으로 수와 이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를 잘 계산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수를 계산하는 것이 수학의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계산하는 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죠. 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나라 수학이 주로 계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키워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시험은 잘 보지만 진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을 잘 보니까요. 수학 자체에 대한 지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를 읽어봤는데 그 문제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도화로 가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수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떤 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글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 일단은 식을 잘 푸니까 그건 너무 잘한 거고요. 격려해줘야죠. 그거 더 잘하게 해주고 그걸 못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플러스 무슨 훈련을 해주냐면 이해력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해력 훈련은 이해 잘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문의 9단계에서 했던 독서 훈련에서 입수 훈련이에요. 그중에 이제 글 분석 훈련이라든가 우리 석회 훈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은요. 이해력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언어 자체를 잘 이해해요. 근데 수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학도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요. 수학을 택하는 아이들 보면 이과 학생들이 택하고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문과 애들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언어니까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수학은 언어로 보지 않고 계산으로 봤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그거를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학을 언어로 보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수학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스쿨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학교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요. 요즘 최근에 나온 수학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문제 풀이를 절대 넣지 않고 숫자를 넣지 않고 설명만 해주는
그런 그 수학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함수를 설명하는데 뭘 갖고 설명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미분적분을 설명하는데 내가 땅 팔기 위해서 땅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면은요, 계산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더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에 대한 폭이 넓어진다고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산하는 훈련들은 계속 시켜주세요. 하지 않을 필요 없어요. 그것도 꼭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을 해가지고는 절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개념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책을 사다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지금 와서 제가 과학자가 되는데도 도움이 됐고, 과학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영역이 아주 깊이 들어가는 데까지 도움이 됐다고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 좋은 아이예요. 그렇죠?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잘하니까 하나를 잘할 거를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되건 뭐가 됐건 학문의 9단계, 이것이 바로 모든 학문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하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걸 아이들한테 너희만 해라, 너희만 하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같이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우리 주부들이 꼭 이걸 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적인 힘을 길러서 정말 이 지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